네. 홍윤식 후보자님, 지금 행자부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징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러는 주무부서인 건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세금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납세 의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자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? 그 장려의 그 저축보험에 대해서요.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실제로 지금 장녀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월 150만 원의 저축보험을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45회를 납입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학생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 수입이 이 정도로 많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. 후보자 본인은 약사이기 때문에 본인 수입하고 그 이전에 본인 예금 등을 통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.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. 그런데 증빙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안 주고 계세요. 네, 어떤가요?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큰딸이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인 2010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2010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2년 다녔고 1년 거쳐서 의학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본인이 그 각종 약국의 아르바이트로 뛰었고요. 그러고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한 약국에 가면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2천만 원 넘는 약사 수입을 얻었고요.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BK21 연구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BK21 하면서 매 학기마다 한 500, 내 600 정도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예.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?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그렇게 항변을 하시지만 실제로 자녀의 그 소득이 대학 4년 시절에는 학업 때문에 약학대학 원시를 보느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약국에서 그 소득 발생한 거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2,3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총 납입액이 6,750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 그 돈을 본인이 직접 벌어서 했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액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약국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고액 수입이 아닙니다. 제가 알기로는 월 아마도 그러니까요.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지. 우리가 연 수입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월 평균 월 꼬박꼬박 150만 원을 저축하기란 너무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고액도 아니고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1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지 설명 않습니까? 올리겠습니다. 네.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돈이나 이렇게 세뱃돈 이런 것을 계속 저축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학 졸업할 때 한 1,500 정도 되는 것을 전체를 해약해가지고 펀드를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렇게 직접 구두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했다고 하면 그 펀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고 계시니 오늘 오후까지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. 그 펀드 제출하고 해약한 거 그건 제가 드리고요.
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BK21인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되면 집사람이 이제 조금씩 그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딸아이가 그동안에 모은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. 아닙니다. 제가 알기로는 월 아마도 그러니까요.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것을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지. 우리가 연 수입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월 평균 월 꼬박꼬박 150만 원을 저축하기란 너무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고액도 아니고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1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지 설명 않습니까? 올리겠습니다. 네.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돈이나 이렇게 세뱃돈 이런 것을 계속 저축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학 졸업할 때 한 1,500동 되는 것을 전체를 해약해가지고 펀드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다시- 후보자님 예.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렇게 직접 구두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 예. 처음부터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했다고 하면 네. 홍윤식 후보자님 지금 행자부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징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러는 주무부서인 건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세금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납세 의무라는 게 결국 예.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자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? 그 장녀의 그 저축 보험에 대해서요.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그 실제로 지금 장녀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월 150만 원의 저축보험을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45회를 납입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학생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 수입이 이 정도로 많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. 후보자 본인은 약사이기 때문에 본인 수입하고 그 이전에 본인 예금 등을 통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.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. 그런데 증빙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안 주고 계세요. 네, 어떤가요?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큰딸이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인 2010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2010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2년 다녔고 1년 거쳐서 의학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본인이 그 각종 약국의 아르바이트로 뛰었고요. 그러고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한 약국에 가면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2천만 원 넘는 약사 수입을 얻었고요.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BK21 연구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BK21 하면서 매 학기마다 한 500, 내 600 정도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예.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?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그렇게 항변을 하시지만 실제로 자녀의 그 소득이 대학 4년 시절에는 학업 때문에 약학대학 원시를 보느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약국에서 그 소득 발생한 거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2,3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총 납입액이 6,750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 그 돈을
본인이 직접 벌어서 했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. 예.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액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약국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고액 수입